10주차 이제 매일 정리 노트 해설하겠습니다. 동그라미 X 문제. 자, 아시다시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건 복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동그라미 X 문제는 전에 배운 거를 이제 주로 이제 내고 있습니다. 전부 기출 지문이니까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왔느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이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정의거든요. 뭐 맞구나 이러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됐고요. 굳이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업 또는 개발업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부동산을 타인에게, 수분양자에게 분양, 공급할 목적으로 이 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개발에서는 위험을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위험, 법률적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그럼 이제 여기서 법률적 위험이 나왔어요. 공사법상의 위험 또는 인허가 위험이죠. 그래서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게 동그라미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로 용도 변경에 따른 인허가잖아요. 그럼 용도 변경이 돼서 인가 또는 허가가 된 그러한 토지를 매입하면 용도 변경에 따른 위험은 부담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시장성 분석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장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팔릴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팔린다는 건 우리는 뭐야? 분양 아니면 뭐예요? 분양 아니면 임대죠. 그래서 분양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분양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 그 여부 또는 가능성 또는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하나의 분석이 뭐죠? 흡수율 분석이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장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과 흡수율 분석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시장성 분석은 한 제 기억에 5번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잘 보시고, 근데 이게 34회는 안 나왔습니다. 35회는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을 하는 거는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5회를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 나올까? 이제 이게 관점이 되잖아요. 포커스가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제가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이쪽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계속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성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요. 오늘 배운 내용이죠, 이제. 토지 신탁에서, 이 개발 신탁이에요, 개발 신탁. 개발 신탁, 신탁, 믿고 맡긴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소유권 이전돼야 되잖아요. 신탁회사에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주어가 이겁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개발 후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또는 배당해주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유권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전이 나와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 신탁, 담보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분양 관리 신탁. 하여간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 돼야 돼요. 우리 시험이 뭐라 나왔느냐? 소유권 이전 없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렸죠?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믿고 맡기는 거니까 소유권이 이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탁 등기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TO 오겠습니다. BTO 나왔죠? Build, Transfer, Operate예요. 근데 자, 민간이 개발한 시설에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준공, 빌드, 공공에 귀속시키고 트랜스퍼,
민간은 운영권을 가지며 요까지 하면 이거는 운영권이 오퍼레이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BTO가 돼요, 이게. 그런데 도 있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임차란 말 나왔죠? 임차. 리스란 말, 리스. 그죠?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차란 말 나왔죠? 그럼 BTO가 아니라 뭐예요? BTL이죠. 그러니까 BTO와 BTL은 요거 차이에요. 여기까지는 BTO예요. 그런데 공공은 그 시설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임차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BTL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X.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은 자, 자체 개발 사업 나왔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땅을 확보하고 건설 자금 조달하고 그다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대금이 다 토지 소유자 시행자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건설회사 간에 분산할 수 있다? 틀렸죠. 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분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주공동사업에서 공사비 대물 변제나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땅을 대고 건설 자금은 건설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위험과 수익을 배분하는 건 분산시키는 건 맞는데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에게 몰빵입니다. 7번에 보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둔촌주공에 그 재건축 사업하면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대우,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이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은 누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맞죠? 8번에 보면 이제 사업 위탁 방식인데요.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 개발 대행업자에게 또는 개발 컨설턴트에게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 개발 대행 컨설턴트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죠.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이익을 추구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이익은 뭐예요? 개발업자, 개발 대행 컨설턴트는 수수료 받는 거죠. 수수료.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입니다. 토지 신탁형은 신탁이란 말 나왔어요. 그럼 신탁이란 말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 나오죠? 나오잖아요. 이렇게. 신탁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주체는 이제 뭐야?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신탁회사가 되죠. 그래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당, 돌려주는 방식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